아유, 예, 잘 지내셨습니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도정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근데 흰머리 내는 속도가 저보다 빠르신 거 보니까 도정이 힘들긴 좀 힘드신 모양입니다. 원래부터 허였습니다. 아, 원래부터 허였고요. 근데 예. 최근에 염색을 좀 못해서 그런데 예, 곧 염색을 하면 제가 훨씬 더 나아 보일 것 같은데. 예. 아이고, 그럼 자리를 옮기셔서 네, 모양이구나.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어휴, 이것도 자세가 있더라고 보니까. 5천만 국민이 요새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네, 집이 한 채시죠?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네 평생 한 채입니다. 평생 한 채. 대단하다고 하는 건지 장하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자신 있게 네, 보유세 1%까지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중앙 공무원들이 뜨악하죠. 보유세 1% 해도요. 예. 우리 OECD 자주 비교하는 OECD도 보통 한 0.78% 정도를 넘기 때문에 명목세율로 1%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실효세율 실제로 내는 거 하면 0.16% 정도에 불과해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세계 평균에 나름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세율이 0.16%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게 부동산 투기를 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번 기회에 고쳐야죠. 근데 보유세를 늘려서 그냥 무조건 짜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시 기본소득으로 골고루 나누자는 뜻이셨죠? 원래 증세를 하면 다 저항합니다. 예. 세금에 대한 불신 때문인데요. 이렇게 걷어지는 세금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환급해 주자. 그리고 그것도 그냥 현금이 아니라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처럼 지역화표를 지급해서 쓰게 하면 지역 경제도 살리고 결국 증세와 또 흔쾌한 국민의 동의, 국민의 가처분 소득의 증대, 그리고 거기 더해서 경제 활성화 이게 모두 가능한 수단이 기본소득이라는 거였죠. 그 확신 때문에 욕은 많이 먹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또 장관과 총장의 최근의 그 어떤 행보들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면 율사로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율사가 아니라 이제 행정가이자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뭐 깊이 관심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검찰 개혁인 것은 분명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 검찰 권력인데 이 검찰 권력이 혹시 남용이 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죠. 그 측면에서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뭐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약간의 출렁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누가 잘했니 못했니는 제가 평가할 일도 아니고 뭐 당연히 상급 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면 뭐 특별히 불법이고 심각하지 않으면 또 따르는 게 조직이고 뭐 그런 거니까 뭐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도청에 와서 도백을 만나 뵙게 됐으니까 좀 여쭤봐야 될 게 있습니다. 미국의 주지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토지에 관련된 세금,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 결정권이 제로예요. 정말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대규모 저택 이런 거는 과세 표준이 한 20-30% 이렇게밖에 안 돼요. 서민이 제일 많이 사는 아파트가 제일 높게 돼 있어요. 그건 한 80% 아니면 상업용 건물 이건 너무 낮아요. 이걸 정상화하면 세금을 서민들이 아니고 진짜 부자들이 적정하게 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고 시정을 못하니까 사실은 부자가 세금을 훨씬 덜 내고 있어요. 이런 것들 제가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고치시려면 중앙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해서 고쳐야죠 일단은. 요즘 이재명 지사 하면 앞에 붙는 이제 단어가 며칠 전부터 생겼습니다. 20%. 그래요? 예. 그래서 이낙연 의원하고 한 15%포인트 정도 차이를 보이시다가 절반을 갖다가 일단 줄여버리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은 배가 고프신 거죠? 사실 황송한 데다가 이게 저는 이제 뭐 특별한 활동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작은 성과들에 대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결국 그것도 국민들께서 정해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뭐 최근에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저는 약간 과장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이것도 언제 또 순식간에 사라질지 모르는 신기도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하던 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뭐 여쭤볼 게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족 문제와 관련된 진술에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가 문제가 됐고 결국 1심에서 무죄셨는데 2심 항소심에서는 다시 유죄가 나왔다가 대법원 합의체로 건너가 있습니다. 그 고비를 넘기셔야죠. 부진술에 의한 허위 진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적 표현으로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된다. 뭐 문학서적인 나올 수 있는데 법정에서는 쉽지 않은 결론이죠. 저는 이제 일반적인 법률과 정의감, 상식을 믿긴 합니다만 여전히 지금도 사실 그 정화수도 놓고 비는 심정으로 예. 불안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죠. 예. 뭐 어떡하겠습니까? 잘 되기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개 지사님을 평가할 때 원칙과 소신은 확실하게 밀고 가는 추진력이 있어. 뭐 어떤 거든 간에 저는 그냥 이런 정치인입니다라고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대개 정치는 기본적으로 편을 가르게 되고요. 저는 사실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사람이죠. 예. 오히려 뭐 보시면 알지만 최근에 제가 제시하는 주요 정책들을 오히려 보수 야당들이 뭐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오히려 소위 좌파 진영이 저를 이제 우파라고 공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우 실사고시적인 사람이고요. 파라든지 뭐 이념 이런 거 전혀 저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을 수 있는 게 저의 실력과 실적인데 예. 뭐 그거 말고는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면서 국민들이 평가해 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공정함, 공정성이라는 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저는 우리 소위 정치인들만 좀 잘하면 세계의 모범적 국가가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의 새로운 꿈이 어떻게 되는지 열심히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